한때 프랑스 시골의 아름다운 마을에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고 매력적인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르주와 그의 아내 마리안느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랑스러운 부부였습니다. 조르주는 아마추어 목수였고 마리안느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돌의 노력으로 어린아이의 손이 그려낸 것 같은 작은 오두막은 외벽에 덩굴 장미가 피어있고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과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르주와 마리안느의 행복한 일상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마법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집에는 오래된 주문이 걸려 있어 특정한 날 밤이 되면 집이 다르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에 흥미를 느낀 조르주와 마리안느는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문이 발효된다는 밤이 되었을 때 집은 마치 꿈에서나 꾸는 듯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들은 은빛으로 빛나고 창문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정원에는 신비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조르주와 마리안느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마법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고 요정들은 조르주와 마리안느에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요정들은 이 집이 오래전 요정 왕국의 일부였으며 요정들의 왕국이 인간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이곳에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정들은 항상 조르주와 마리안느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보며 그들의 집을 마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르주와 마리안느는 요정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서로의 사랑과 행복이 이 집을 통해 요정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요정들의 왕국을 방문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이후로도 조르주와 마리안느는 요정들과 함께 살아가며 여러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정들의 왕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사랑을 배웠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언덕 위의 작은 집은 프랑스 시골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들으며 사랑과 행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르주와 마리안느는 그들의 남은 생을 요정들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처럼 우리우리한 집안을 환하게 밝혔고 항상 그들 곁에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정원을 가꾸며 언제나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요정들의 왕국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작은 집은 늘 사랑과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항상 모험과 신비를 찾는 것을 좋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와 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정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는 새벽이 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굽이진 언덕을 넘고 끝이 보이지 않은 숲을 지나면서 그는 마법의 정원에 다다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왔을 때 피터는 웅장한 나무들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따라간 그는 마침내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문은 크고 장식이 아름다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은 꿈속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노래를 부르는 나무들 그리고 빛나는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피터는 정원을 더 깊이 탐험하는 동안 자신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을 걷던 피터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모험가요. 그 목소리는 정원의 수호자였던 마법사 루시였습니다. 루시는 피터에게 이곳에 오기까지의 용기를 칭찬하며 정원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오래전 이 정원은 사람들의 마음속 꿈과 희망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이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원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피터는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많은 신비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었고 그 속에서 피터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피터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평생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루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터는 마법의 정원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피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피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피터가 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경험을 책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었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 후로도 마법의 정원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피터의 이야기를 기억했고 그의 꿈을 이어나갔습니다. 피터의 모험과 마법의 정원은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정원은 늘 그 자리에서 꿈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간 모자를 쓰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빨간 모자였습니다. 빨간 모자라는 이름은 그녀가 늘 빨간색의 모자를 쓰고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빨간 모자는 사랑스러운 소녀로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마을과 숲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곤 했습니다. 어느 하루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할머니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빨간 모자야, 이 음식 바구니를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오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할머니께서 이 음식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빨간 모자는 음식 바구니를 들고 숲속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마을에서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오래된 나무와 풀숲이 우거진 숲속을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도 많았지만 빨간 모자는 길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걷던 빨간 모자는 어느새 조금 피곤해졌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중 커다란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보고 충격에 빠져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냐, 작은 아가씨? 먹는 것을 좋아하는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할머니 집의 위치를 물어보며 제 위치를 속이기 위해 돌봅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늑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재빨리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할머니를 포획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한 후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빨간 모자는 외쳤습니다.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며 들어오렴, 내 사랑하는 손녀야 라고 불렀습니다. 빨간 모자는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할머니, 비가 왜 이리도 커졌나요?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늑대는 할머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내 말을 잘 들으려는 거란다. 내 사랑하는 손녀야. 빨간 모자는 다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눈도 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늑대는 계속 속임수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너를 더 잘 보려고 그런 거란다. 내 사랑하는 손녀야. 마지막으로 빨간 모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손톱이 왜 그렇게 긴가요? 그때서야 늑대는 맹렬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널 더 잘 잡아먹으려는 거란다. 늑대는 급작스럽게 침대에서 뛰쳐나와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빨간 모자는 재빠르게 반응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냥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숲속에서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 늑대를 제압했습니다. 사냥꾼은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다시금 서로를 껴안고 감사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 후로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경계를 잃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프로방스라는 곳에 빵과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즐거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법적인 빵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빵집은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빵집의 주인인 자크 할아버지는 사실 마법사였고 그의 빵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크 할아버지의 손자는 피에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피에르는 할아버지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함께 빵을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피에르에게 말했다. 피에르야, 이제 너에게 빵의 비밀을 전수할 때가 왔다. 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운명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단다. 피에르는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자크 할아버지는 비밀스러운 레시피와 마법의 주문을 피에르에게 전수했습니다. 이 레시피와 주문을 쓸 때는 항상 선한 마음과 신중함을 잊지 말거라. 자크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피에르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빵을 구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손님으로 가득 찬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크 할아버지와 피에르가 만든 특별한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중 로이즈라는 작은 소녀가 손에 든 빵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몇 주간 웃음을 잃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은 후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로이즈의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크 할아버지와 피에르의 빵을 먹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빵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크 할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빵을 만들 수 없게 되었지만 피에르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마법적인 빵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자신의 친구인 앙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앙리는 항상 우울해하고 성적도 좋지 않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앙리에게 마법의 빵을 선물했습니다. 며칠 후 앙리는 특유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능력 발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에르의 빵에 깃든 마법의 비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빵이 가진 놀라운 효과를 존경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피에르의 할아버지 자크 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피에르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마법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자크 할아버지의 정신은 피에르와 함께 이 빵집을 통해 계속 살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피에르와 그의 마법의 빵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 전설은 후대에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레시피와 비밀을 지닌 책은 아직도 빵집의 깊숙한 한 책장에 남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마법이 깃든 빵의 여정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